네, 오늘은 상가주택의 양도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이런 건물을 상가주택 또는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양도세 규정이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된 포인트는 뭐냐? 저런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 매매하는 그 매각 금액이 12억이 넘는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로 한번 살펴보면 12억 이하로 거래가 된다. 팔려고 합니다. 12억 이하예요. 그러면 바뀐 게 없습니다. 12억을 넘어간다. 실제 거래가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일부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참고로 적용은 예전에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양도한다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딱 이 부분이 바뀐 겁니다. 세법상은 그 상가주택을 겸용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주택을 매각할 때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이 경우만 비과세 적용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달라진 걸 알기 전에 기존 걸 명확히 알면 좋겠죠? 기존 규정이지만 지금도 12억 이하에는 적용이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주택과 상가가 있다. 이때 면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택의 면적과 상가의 면적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처럼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다. 이러면 전체가 다 주택인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좋으냐?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 전체 가액이 12억이라면 이 상가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본 거는 주택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였죠. 만약에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동일하다면 주택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상가가 더 커도 마찬가지로 주택은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뀐 겁니다. 12억이 넘게 되면 만약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전부 주택으로 봤지만 이제부터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언뜻 보면 별로 큰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고액의 꼬마 빌딩을 양도할 때 엄청나게 큰 양도세 차이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고가주택의 계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액이 24억, 취득가액은 4억. 이런 경우 아주 허다합니다. 양도 차익이 20억이죠. 어떤 상가주택이냐? 1, 2층은 상가, 3, 4층은 주택으로 된 이런 상가주택을 24억에 판 거죠. 각 층별로 6억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12억을 넘어가니까 주택이 크든 상가가 크든 어쨌든 간에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택 부분이 얼마죠? 12억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상가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총 양도 차익이 20억이었죠. 그러니까 10억 원의 양도 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2억 8천 정도 나옵니다. 저는 15년 이상 보유한 걸 가정해서 계산한 거예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를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택은 주택으로서 판단을 하고 12억 이하라는, 그리고 상가는 상가로서 각각 판 걸로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양도세를 구하도록 변경이 된 겁니다. 이렇게 4억에 매입해서 24억에 판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를 단순히 신고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이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찾아오셨다면 거의 1억 가까운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찾아와서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이왕 돈을 내는 거. 그리고 당장 팔지 않더라도 세금을 더 줄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상가와 주택의 면적이 동일할 때 12억 이하라면 한 층을 주택으로 변경하면 전체가 주택으로 보게 되죠. 이러면 절세할 수 있겠죠. 근데 비과세 요건은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가액 12억 이하 사례를 하나만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상가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상가와 주택 면적이 동일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옥탑방을 하나 만들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주택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게 됩니다. 그럼 전체 다 주택이구나. 전체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12억 이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경우에 왜 비과세를 못 받게 되냐? 이거는 세법이 아니라 건축법상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법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비과세를 많이 적용받을 수 있게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다가구의 기준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요건이 뭐죠? 주택으로 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랍니다. 이래야지 다가구인 거예요. 4개 층 이하면 그건 다세대입니다. 그래서 세법상 비과세 요건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비과세를 못 받겠죠?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입을 겁니다. 거래가액이 12억을 크게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주택 부분의 비중이 높은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가주택을 갖고 있다면 이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아까 그 다가구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러면 양도세가 훨씬 줄어들거든요. 이럴 때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가끔 과세당국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런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4층을 한 세대가 쓰고 3층도 한 세대가 쓰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전입신고가 2개 돼 있겠죠. 근데 2층의 상가를 바꾼 거예요, 주택으로. 그러면 전입이 3세대가 되겠죠. 기존부터 그랬나요? 바뀐 거겠죠. 이렇게 적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